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월요일 캐파 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헬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의 여왕의 세기의 장례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 등 2,000여 명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국장에 참석했고 런던에는 수십만 명의 조문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멕시코 서부 해안에서는 오늘 규모 7.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1명이 사망하고 병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습해 나섰습니다. 웨스트 LA 스트릿몰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양이 17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옥스나드 한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14살 소년 총격 살해 사건의 범인이 15살 소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즌 시작 후 8경기 동안 골이 없었던 손흥민 선수가 교체 선수로 나와 13분 만에 폭풍 3골을 기록해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를 위해 LA 한인회와 KYCC, 한미연합회 등 4개 한인단체와 시의회, 경찰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캐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오늘 영국민들의 추모 물결 속에 엄수돼 세계와 영원한 작별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과 왕족 등 2,000여 명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장례식에 참석했고 런던에는 수십만 추모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엄숙했던 장례식 모습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오늘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과 왕족 500명을 비롯한 2,000여 명의 외빈이 참석해 여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은 영국 시간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공휴일로 선포된 이날 수십만 명의 추모 인파가 런던으로 몰렸으며 장례식 시작 전 장례식 행렬 경로의 관람 구역이 꽉 찼습니다. 장례식은 여왕의 관이 오전 10시 44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장례식 장소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출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장례 행렬에는 영국 왕립 해군 142명이 여왕의 관을 포차에 싣고 앞뒤에서 호위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 앤 공주, 앤드류 왕자, 에드워드 왕자, 윌리엄 왕세자, 해리 왕자 등 왕실 직계 가족이 뒤를 따랐습니다. 찰스 3세와 앤 공주, 에드워드 왕자, 윌리엄 왕세자는 군 장교 제복을 갖춰 입었고 성범죄 의혹으로 왕실 직위에서 물러난 앤드류 왕자와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해리 왕자는 연미복 차림이었습니다. 장례식 시작 96분을 앞둔 오전 9시 24분에는 96세 일기로 떠난 여왕의 생애를 기념하는 의미로 매 1분 간격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 종이 총 96차례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은 오전 11시 데이비드 호일 웨스트민스터 사원 사제 집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약 50여 분간 진행된 장례식 말미에는 마지막 나팔소리 더 라스트 포스트와 함께 영국 전역이 2분간 묵념에 잠겼고 영국 국가 God Save the King 백파이프 연주로 장례식은 종료됐습니다. 장례식 후 여왕의 관은 전용 연구차로 옮겨져 오후 4시 9분 런던 서부의 원저성까지 약 40km 떨어진 세인트 조지 교회에 도착해 필립공과 함께 지하 납골당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서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장례식장에 5분 늦게 도착해 입장을 하지 못하고 잠시 장례식장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지각해 눈총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장례식에 다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바로 입장하지 못하고 한동안 입구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장례식에 열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 5분이었습니다. 버킹 엄궁이 발표한 장례식 일정에 따르면 500명 가량의 해외 내빈들은 오전 9시 35분부터 9시 55분 사이에 사원으로 들어왔어야 했지만 도착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장례식장 안으로 입장하라는 안내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를 마치고 행령을 따라 입장에 허락된 바이든 대통령 부부 앞에는 무공 수호자들이 먼저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영연방 국가 내에서 가장 영맹스러운 군인 등에는 주는 빅토리아 십자가를 받고 영국 군인 존스 비하레와 호주의 전직 군인 키스 페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보다 앞서 행령을 따라갔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종교학의 짜인 여왕 장례식의 진행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으로 온 세계 각국 정상들을 버스를 함께 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하는 걸 원칙으로 했지만 유일하게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 리모진 비스터를 타고 오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비스터 역시 수십만 조문 인파에 막혀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막힘없이 달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솔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멕시코 서부 해안에서 규모 7.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지진은 138명이 사망했던 2017년 지진과 같은 날에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 주에서 오늘 규모 7.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1시 5분경 미초아칸주 플라시타 데모렐로스 인근에서 발생한 이 강진으로 시민 1명이 숨지고 병원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지진이 발생한 곳은 멕시코 시티를 기준 서쪽으로 475km 떨어진 태평양 연안 지역입니다. 이어 1시간 25분여 뒤인 오후 2시 30분경에도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76회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강진에 따른 흔들림은 미초아칸주를 비롯해 수도 멕시코시티, 푸에블로, 두랑고, 이달고, 나야리트 등 중서부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건물 안에 있던 시민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일부 시민은 혼절해 거리에서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방전력위원회 CFE는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시티, 콜리마, 미초아칸, 할리스코 등지에서 일부 정전 피해가 있었다고 알렸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도 한때 중단됐었습니다. 쓰나미 발생 경고도 나왔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진원 300km 위내에 위치한 해안가에서 최대 82cm의 해수면 변동을 예상했고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등 인접국 해안에서도 최대 30cm 높이의 쓰나미 파도가 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오늘 지진은 1985년과 2017년에 발생했던 대지진과 같은 날을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지진 당시에는 한국인 1명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138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CBS 방송에 나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피트 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irst Detroit Auto Show in 3 years. Yeah. Is the pandemic over? The pandemic is over. We still have a problem with COVID. We're still doing a lot of work on it.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CBS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 관련 문제가 여전히 있고 이와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팬데믹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오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오늘 CNN 방송에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종료 발언을 한 것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90일 단위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선포된 현재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10월 13일까지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백신을 맞고 코로나19 치료제를 탈 때 가입한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공화당 론 존슨 상원 의원은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끝났으므로 이제 모든 백신 의무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도 팬데믹이 종료됐다면 대통령과 주지사의 모든 비상 권한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여파로 올 겨울 전기 요금이 치솟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올해 주거용 전기요금의 평균 킬로와트아워당 14달러 8센트로 작년보다 7.5%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유럽의 공급 부족으로 기록적인 양의 연료가 수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며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전기료가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8.3%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1년 전보다 15.8% 급등해 1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커서 뉴잉글랜드와 같이 전기 생산을 위해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에서 요금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는 지난달 요금을 킬로와트아워당 10달러 67센트에서 22달러 57센트로 2배 이상 인상했습니다. 국가에너지 지원 담당자 협회는 전기요금 급등으로 저소득 가정의 부담이 커질 것이며 이미 미국 전체 6가구 중 한 가구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샬박이었습니다. 네, 웨스트LA의 한 스트릿몰에서 지난 17일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몰에 입주한 고양이 호텔 업체에 불이 나 고양이 17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웨스트 LA의 한 스트릿몰에서 화재가 발생해 센터 고양이 17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떼죽음을 당한 고양이들은 화재가 난 몰에 입주한 한 펫 호텔에서 보호하던 고양이들입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5시 44분경 쇼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24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가 난 곳은 9천 웨스트 베니스 블루바드에 위치한 스트릿몰로 이 몰에는 캣플레이스 LA라는 고양이 전용 펫 호텔을 포함한 다양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네일 살롱, 담배 판매점, 무술 스튜디오, 인력 파견 회사, 애완동물 시설 등 7개의 업체에 퍼진 화재를 73분 만에 진압했습니다. 이 중 5개 업체는 심한 화염으로 내부가 소실됐습니다. 소방관들은 연기로 가득 찬 펫 호텔에서 19마리의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지만 2마리만 살았고 나머지는 모두 숨졌습니다. 브라이언 험프리 소방국 대변인은 고양이 2마리는 소방관들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어 응급수의사들에게 이송됐다며 나머지 17마리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친 민간인은 없으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14살짜리 소년을 총격살해한 범인이 15살 소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8일 옥스나드 경찰국은 지난주 12일 옥스나드 한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14살 소년 살인 사건 용의자로 15살 유벤티노 메히아를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7시 45분경 옥스나드 1300블록 C-스트리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친척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14살 레오날도 곤잘레스 히메네즈가 15살 유벤티노 메히아가 쏜 여러 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갱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기 문제와 갱단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네, LA 한인회와 KYCC, 한미연합회 등 4개 한인단체들이 아시안 증오범죄 막는 데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LA시의회와 경찰도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인회에서 한인단체들과 시의원들, LA 경찰국 관계자들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등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대응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저를 비롯해 4개 한인단체 대표와 시의회 10지구 헤더허트 시의원, 13지구 미치 오페럴 시의원, 권성한 LA 부총영사, 올림픽 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LA 한인회 등 4개 한인 단체들은 주정부로부터 지난해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활동 그랜트를 받아 각자 활동해 왔으나 이제 힘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LA 한인회에서도 최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아시안 증오범죄를 당했다는 분들의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지금 증오범죄를 당해도 마땅하게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경찰서 가면은 영어가 부족해서 리포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희가 그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범죄는 이런 인종차별 뭐 이런 문제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한인 단체 하나 또는 네 단체에서 이런 인종 차별 이런 거는 뭐 고칠 수 힘든 일이지만 앞으로 다른 타민족 단체들 타민족 분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요런 거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하시면은 경찰에다 얼마나 좀 더 쉽게 보고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리소스를 얼마나 더 쉽게 받으실 수 있는지에 저희 네 단체 또는 LAC 의원들 그리고 경찰국이 앞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활동을 이제 펼쳐질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시안 증오범죄 또는 그냥 범죄 당하셔가지고 만약에 LAPD나 이런 경찰에다 신고가 힘드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LA 한인회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여러분 가슴을 뻥 뚫리게 할 손흥민 선수의 기적 같은 해트릭 소식입니다. 시즌 시작 후 8경기 동안 첫 골을 넣지 못해 우려를 사왔던 손흥민 선수가 지난 17일 후반 교체 선수로 나와 단 13분 만에 3골을 연속으로 터뜨리며 해트릭을 기록해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탑nem핫스퍼 스테디움에서 지난 17일 EPL 8라운드 레스터 시티와 홈 경기에서 교체로 나와 해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시즌 EPL에서 총 23골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이날 시즌 1호 골을 시작으로 3호 골까지 폭발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8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는데 이날 폭풍 3골로 그에 대한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며 월드클래스를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후반 14분 교체된 손흥민 선수는 후반 28분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시즌 첫 골을 시작으로 13분 21초 동안 3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로 모처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캐프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